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성은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명리학에서 심리에너지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융이라는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서양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용어인데, 제가 박사 논문에서도 명리학의 십성을 제가 심리에너지와 접목을 해서 십성을 심리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성이 서로 상생을 하고 있죠. 상생. 물론 이 십성은 이제 십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십천간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10개의 이름. 그래서 이름 10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아동자라고 하면 나와 똑같은 오행.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 같으면은 비견, 음양이 다르면은 겁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비견은 나하고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비견은 주체성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고, 겁재는 뭔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경쟁적인 성분이다. 또한 이것은 사업을 나타낸다 그랬죠. 사업성. 그러니까 뭔가 내 뜻을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내 뜻을 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니까 자체가.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서 발달하면은 사주가 신강해져야 강해집니다. 나하고 똑같은 성분이 발달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강한 사주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비견겁재라는 성분은 이런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 비견겁재가 뭐를 생해요? 식신상관을 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견겁재를 뭐라 그럽니까? 약칭 비견겁재, 비겁이라 하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비겁. 비겁이 뭐를 생한다? 식신상관을 생하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뭡니까? 아생자죠? 나하고 내가 생하는 오행. 그래서 내가 갑목 플러스 태어나면 일간이 목생화가 되니까 병화 플러스가 식신이고, 정화 마이너스 뭐가 돼요? 상관이 되죠. 음양의 조화를 이루니까. 그래서 식신은 뭔가 연구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거. 깊이 파고드는 거. 연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식신은 연구하니까 뭘 잘해요? 이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니까 직업도 뭐 교수라든가 연구원, 또 기자라든가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죠. 상관은 뭡니까? 상관은 표현의 별이라 그랬죠? 표현력이 좋단 말이에요. 말도 잘하고. 따라서 이제 이 직업군도 뭐예요? 아나운서라든가 변호사. 네? 말 잘하는 직업군이 많죠? 말 잘하는 직업군이. 이런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근데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 식신상관이 그래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성분이고, 따라서 재능의 별이면서 직업군은 뭐다? 프리랜서. 자기 뜻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아생자 펼치는 거니까, 끼와 재능을.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발달된 분들은 직장생활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창의성이 뛰어난 이런 별인데, 그래서 뭔가 프리랜서로서 어떤 전문가의 포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십성의 상생관계 첫 번째, 비겁이 뭐를 생한다? 식상을 생하는 거예요. 바로 비겁하고 식상이 붙어 있죠?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일을 하는 거로 보시면 돼. 왜냐면 아생자니까, 내가 생하는 오행이니까.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은 워커홀릭, 일을 열심히 하는 성분을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이 식상이라는 십성을 생해 주는 거니까.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상태죠. 이 자체가. 두 번째는 식상이 뭐를 생한다? 이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재성을. 식신상관이 뭘 생한다? 이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그럼 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악극자죠. 내가 극하는 오행. 이렇게 편재와 뭐가 있어요? 정재가 있다 그랬죠. 그 내가 일간이 간목 플러스면 목금토, 무토 플러스가 편재가 되고 기토 마이너스는 뭐가 돼? 정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별은 무슨 별이에요? 재물의 별. 그래서 재물재자. 이 재물을 나타내는 별이란 말이에요. 고부가 같이 별이고, 이것은 또 이제 오감각을 작동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뭔가 이 시각, 보고, 청각, 듣고, 후각은 냄새 맡고, 미각은 맛을 보고, 촉각은 만져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어떤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현실 쇄신komkom 이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또 굉장히 물질적이고 오감각을 작동하니까. 그러면 이 식상이 뭘 생각한다고요? 이 재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식상생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식상생재. 식상이 뭐를 생각한다? 이 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식상이 뭐를 생각한다? 재성을 생각해요. 식상이 재성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재물복이 있다는 거죠. 돈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복.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주에서 재물복이 있냐 없냐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십성으로 해석을 한다면 식상이 재성을 잘 생각하는 구조로 사주가 돼 있느냐, 천간이건 지지건,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 아시면 쉬운 건데 모르면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십성의 상생관계를 잘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무슨 의미가 있다? 재물복이 있다는 거죠. 왜? 재물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식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식복이 있다래요. 식신이 있으면 식복. 먹을 복, 먹을 식자. 식복. 또 식신은 굉장히 귀하게 받죠. 목숨 숫자를 써서 장수의 별이다. 장수. 장수를 나타내는 수성이다. 목숨 숫자.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귀한 별을 봤단 말이에요. 식신을.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재물복이 있다. 두 번째는 부인 사랑, 부인 바라기다. 이게 남자의 경우는 부인 바라기다. 왜? 남자 사주에서 이 재성이 뭐에 해당됩니까? 물론 뭐 편재는 애인이고 정재는 뭐 부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재성이 뭐다? 재성이 바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식상이 남자 사주에서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것은 부인을 어떻게 해준다? 도와주는 거죠? 그럼 부인을 도와주면은 그 궁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궁합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부인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부인만 생각하는 사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인 사랑이 아주 지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재성이 뭘 생각한다? 재성이 관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재생관 하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재생관. 재성이 뭘 생각한다? 관성을 생각한다. 관성이 뭡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극아자죠. 나를 극하는 십성. 그러니까 일간이 간목 플러스라고 보면은 목을 극하는 게 뭐예요? 금극목이죠. 그래서 경금의 이름이 뭐예요? 편관이 되는 거고 음양이 같으니까. 신금의 이름은 금극목 하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니까 발을 정자, 정관 이렇게 쓴 거거든요. 따라서 이 관성이라는 별은 뭐예요? 이 싱킹 타입이라고 했죠. 사고를 나타내는 별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성을 직업을 나타내는 별이다. 따라서 관성이 발달된 사주는
직업이 뭐가 해당되겠어요? 직장 생활에 적합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 요즘은 뭐 집에서 소호족이라 해서 소호족이 뭐예요? 스몰 홈, 그죠? 소호, 스몰 오피스, HO, 홈 오피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홈 쇼핑몰 같은 거,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이 관성이라는 직업이죠, 보면은. 그래서 관성이 발달되면 어떤 사주다? 직장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편관이 발달되면은 센 직업이라 그랬죠? 검찰, 경찰, 군인, 판검사. 센 직업이라 했고, 정관은 좀 행정공무원이나 또 일반 뭐 대기업, 그죠? 중소기업. 그래서 하는 직장인 사주다. 여기서 이제 재성이 뭘 생한다? 관성을 생하는 거예요. 왜? 바로 옆에 있는 파트너니까, 짝지니까. 그래서 재생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재생관. 재성이 뭘 생한다? 바로 같이 옆에 있는 짝지인 관성을 생한다. 그러면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재생관하면 첫 번째 뭐 남편 내조 잘한다. 남편 내조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성이 여자분 사주에서 뭘 뜻해요? 남편을 나타내는 별이죠. 물론 뭐 편관은 뭐 애인이다, 정관은 뭐 남편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크게 관성은 여자분 사주에서 뭘 나타낸다? 남편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하니까 여자분 사주에서 당연히 남편만을 생각하겠죠. 또 남편을 내조를 잘 하겠죠. 두 번째,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 관성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관성이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 그래서 재생관이 잘 되면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여자분 사주에서 뭐예요? 남편을 내조를 잘한다. 따라서 궁합이 좋다, 안 좋다? 궁합이 매우 좋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궁합 보실 때 이 띠 궁합만 보시면 안 돼요. 뭐 4살 차이는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죠. 4살 차이. 근데 띠를 갖고 뭐 겉궁합이다 해서 당나라 때부터 쭉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궁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궁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러한 십성의 상생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궁합의 기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관성은 이게 이제 벼슬 관자도 되고 벼슬.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업공상이라 그랬죠. 산업공상. 이 선비가 가장 가지고 첫 번째 직업이에요. 두 번째는 농사. 세 번째는 공업. 네 번째 제일 하층민이 뭐예요? 장사하는 분들, 상인들. 그래서 이 옛날에 직업은 직업이 4개밖에 없었어요. 뭐 산업공상. 옛날에 이 선비사자 아닙니까? 이 선비가 바로 뭐 이게 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은 이 관성을 굉장히 엄지척으로 본 거죠. 굉장히 최고다.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생관이 잘 된다. 굉장히 관운이 좋다고 보는 거죠. 관성운이.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뭐를 생한다? 바로 같이 옆에 있는 인성을 생한다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관생인. 그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성은 생아자죠.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서 편인과 정인이 있죠.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서 조화를 이루면 뭐 정인, 발을 정자. 또한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성은 도장인자죠. 그래서 이래서 일간이 간목 플러스로 태어나면은 인성, 나를 생하는 거니까 수생모간이에요. 그러니까 임수 플러스가 편인이고 개수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고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별은 이게 도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뭐 문서, 공부, 계약, 자격증, 후원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승진까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성이 같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로부터 이것을 관인상생이라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같이 해볼까요? 관인상생. 무슨 얘기예요? 관성과 인성이 서로 생한다. 그래서 굉장히 귀격으로 봤어요. 귀한 격이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이 잘 되면은 결국 뭡니까? 관지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진급이 빠르다. 또 직장 생활도 잘하겠죠, 당연히. 진급이 빠르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관인상생이 잘 되면 문서, 부동산이나 문서, 공부 이런 게 잘 된다는 거잖아요. 공부도 더 잘 하게 되는 거죠. 인성이 관성의 생을 받으면 항상 모든 십성은 이 서포터즈가 있어야 돼요. 후원자가. 그러면 이 성분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돼서 인성을 생해줘야지만 인성이라는 어떤 문서, 공부, 계약, 부동산, 학문, 공부 이러한 성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라 보는 거죠. 근데 끝으로 인성이 비겁을 생합니다. 인성이 뭘 생한다고요? 비겁을 생한다. 같이 해볼까요? 인성생 비겁. 자, 비겁이 뭡니까?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것은 아동자면서 비견겁자가 있다. 따라서 일간이 간목 플러스면은 비견은 같은 음양인 간목 플러스가 되는 거고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죠. 그 다음에 을목 마이너스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것은 겁재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체성 사업을 나타낸다 그랬죠. 아동자라는 것은 주체성과 사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발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별이다? 직업으로 보면은 뭔가 사업이나 뭔가 교육이나 상담이나 운동선수나 뭔가 본인이 주체성이 돼서 인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적극적인 정신자세로. 그래서 인성이 비겁을 생하면 어떤 그 해석이 나와요. 이 비견겁자가 발달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더 잘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뭔가 더 자존심이 센 사주가 되는 거고 또 뭔가 경쟁력이 더 있는 사주가 되는 거고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면은 또 내가 인성에 의지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쟁이가 되겠죠. 누가 날 이거 도와주길 바라니까 생하자 해서 인성이 나를 생해준다는 거는 남한테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는 거죠. 또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후원 바라기다 볼 수가 있고 또 인성이 나를 생해주면은 어떤 그 내 주체성이 더 강화가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내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고 또 사주가 더 신강해지는 거고 따라서 인성과 비겁이 발달하면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이 발달되면 사주가 약해지겠죠. 왜? 아생자 내가 생하는 오행이니까 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말을 끼와 재능을 막 발휘한다. 그러면 힘이 빠지죠. 그 식상 또 재성도 내가 극하는 성분이니까 내가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성도 나를 극하는 성분이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내가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사주의 식상, 재성, 관성이 발달되면 사주가 어떻게 해진다? 신약해지다고 보는 거예요. 신약해진다. 따라서 인성 비겁이 발달되면 사주가 어떻다? 신강하다. 식상, 재성, 관성이 발달되면 신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성의 상승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느냐? 한 번만 따라합시다. 비겁생 식상, 식상 생재, 재생관, 관생 인, 인생 비겁. 이렇게 이해하고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